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국민의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일단 지지율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제 MBS 보도에 이어서 오늘 한국갤럽의 정기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19%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텃밭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에서도 어제 MBS는 국민의힘이 31%, 민주당이 28%, 격차가 불과 3%포인트 오차 범위 안에 있다. 이거 그야말로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갤럽의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제가 그 전문을 갖고 왔는데 이 지역별로 본 그 지지율 수치에서도 여기서도 오히려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더 나오는 37 대구 경북 이게 수치가 맞나 모르겠네요. 아 이거 주택 임대료 관련한 얘기군요. 정당 지지율 수치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한번 먼저 확인하신 분이 있습니까? 네, 제가 조사해 왔는데 한국갤럽 같은 경우에 보면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은 34%인데 국민의힘은 27%입니다.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 민주당이 36%인데 국민의힘은 27%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보수의 심장이라고 얘기하는 대구 경북에서도 민주당에 뒤치고 불경, 자기 텃밭에서도 지금 상당히 밀리는 모습인 거죠. 자, 그러면 이거 빨간불이 당연히 켜진 거고 연이어서 이렇게 나오고 10%대로 떨어지는 거는 뭐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꾼 뒤는 처음이다. 그리고 갤럽도 보면 뭐 4년 몇 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고지를 또 해야 됩니까? 이거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이 선거 기간이 아닐 때는 좀 봐주시면 좋은데 어쨌든 MBS 어제 나왔던 거 제가 인용해 드렸던 거는 지난 7일부터 9일 동안 사흘 동안 100%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네 군데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 퍼블릭, K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홈페이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오늘 나온 한국갤럽의 정기 여론조사 결과도 한국갤럽 그리고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조사 방법은 전국에 만 18세 이상 1,002명 전화조사원 인터뷰 그리고 조사 기간은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 동안이었다라는 전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박찬원 기자. 네. 국민의힘에 정말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까? 인식은 하고 있는데요. 흥미롭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왜 지지율이 이렇게 10%로 떨어졌냐? 대선에서는 그래도 41%를 득표했는데 왜 우리 당이 10%대로 떨어졌냐에 대한 분석은 또 갈립니다. 뭐 소장파나 친한계 의원들 좀 자성의 목소리 내는 쪽에서는 안철수 의원 포함해서요. 우리가 혁신을 제대로 못해서다. 우리가 더 철저히 반성하고 이 계엄에 대한 책임을 또렷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서 국민들이 실망한 거다라고 보는 시선이 있고요. 뭐 옛 치는 게 옛 주류, 옛 구 이쪽에서는 또 우리가 똘똘 뭉치지 못하고 우리 내부에서 자중질환하고 하나로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응집하지 못하고 계속 여전히 윤 대통령 얘기를 꺼내고 저런 얘기 아직도 꺼내고 있어서 우리가 힘을 하나로 못 모으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실망한 지지자들이 떠난 거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 보기에는 누구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까? 제 의견을 물어보시니까 좀 곤란하긴 한데 뭐 양쪽 다 일리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국민들이 뭐 적어도 한때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반성하고 좀 다르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준 걸 더 기대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질문 드리면서 오래전에 그 초년병 기자 시절에 라디오 프로 아침 야근하고 나면 출연할 때 봉도환 선생님이 진행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뭐 여야가 국회에서 싸운다 그러면 뭐 여당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야당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봉도환 선생님이 씩 한번 웃고 나서 그래서 주영진 기자가 보기에는 누가 잘못한 거요? 라고 물어봤을 때 판단은 청취자분들께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빠져나가긴 했는데 아이고 주영진 기자는 젊은 기자가 좀 다를 줄 알았더니 똑같구만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기자들이 취재하면서 느끼는 감 누구의 목소리가 더 옳다고 나도 생각하는데 기자여서 그거를 마치 내 개인 의견을 이렇게 밝히는 게 좀 부담스럽고 또 자칫하면 좌표도 찍힐 수 있고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상이 좀 많이 바뀌었고 기사를 보는 분들의 어떤 기사에 대한 그 이해, 접근 방법 이런 것도 많이 바뀌었으니까 좀 주영진의 뉴스 직경 나오시면서 박창원 기자도 좀 용기를 내서 한번 이야기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게 김윤혜 기자도 그렇고 김종일 기자도 그렇고. 자, 그러면 다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다 잘 아는 기자분들이니까 김윤혜 기자 누구 목소리가 많습니까? 물론 당 주류는 아직 친윤계이기 때문에요. 친윤계 목소리가 더 많기는 한데 저는 친윤이나 아니면 그 이제 뭐 한동훈계 여러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이 그 이제 혁신을 주장하는 사람들 얘기가 3인칭으로 얘기를 합니다. 3인칭? 네. 그러니까 우리의 얘기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참 걱정이다. 혁신을 해야 되는데 참 못하고 있다.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겠다가 아니라 쟤네는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왜 혁신할 생각을 못하고 있지. 이런 3인칭으로 얘기를 항상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저는 흥미로웠고요. 본인은 혁신파다? 네. 그렇죠. 혁신을 내가 나는 혁신의 대상이 아니라 저 사람들만 혁신의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또 이제 친윤계들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당 혁신 지지율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당장 특검대 의원들 잡혀가면 어떡하냐. 내가 잡혀가면 어떡하냐. 그러면 당이 어떻게 단체 대응을 하고 더 세게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저는 착잡하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하고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윤혜 기자는 누구 얘기가 더 맞는지 얘기를 안 하셨네. 자, 김정일 기자는 어떻습니까? 저도 지금 국민의힘 만나보면 그 되게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세 가지가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네. 이른바 4가지, 4가지가 아니라 3가지가 없다. 네.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놀랍게도 지난 대선에서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인식이 영남권 의원들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봐라, 41% 얻지 않았느냐? 예, 41% 얻지 않았느냐. 예.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지나면 지금은 소나기가 오고 있는 거다. 이거 입이 금방 그친다. 시간 지날 것이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조금만 버티면 이재명 정부가 실수를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또 상당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일 기대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굽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에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흔들어 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국민의힘 내부에 상당하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8월 1일 관세 발효 시점 이전에 안 만나주면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고리로 해서 그렇죠. 야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겼다. 이재명 대통령 외교력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불신한다. 뭐 이렇게 공격을 할 것이다. 그렇죠.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메시지 나오는 걸 잘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안 가지 않았냐. 그 사전 포석을 계속 깔고 있어요. 8월 1일 만약에 관세 협상이 잘 안 되면 그 계속 균형 외교 하려고 하다가 나토도 안 가고 이래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게 아니냐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 포석을 깔고 있거든요. 이게 두 번째고요. 또 세 번째는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도 불리하지 않고 해볼 만하다라는 인식이 내부적으로 우리 핸드폰 끄고 오프 더 레코드로 밖에 나가서 얘기할 때 보면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해요.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윤상현 의원이 김재섭 의원에게 했던 조언이 그대로네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또 다른 이제 보좌관들이나 의원들은 지방선거에서 지는 게 정말 나빠 김 기자 이렇게 물어봐요. 그 다음에 바닥을 치고 그때부터 우리가 개혁하고 혁신하고 당명도 바꾸고 당 색깔도 바꾸고 그때부터 올라오면 우리한테 중요한 건 총선인데 그러면 총선 결과가 나쁘지 않을 거야 라는 기대와 전망을 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친윤계와 친한계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생각보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일 기자도 누구 생각에 동의하는지는 얘기 안 하셨어요. 예. 뭐 그만큼 이렇게 기자 입장에서는 기자로서는 똑같이 다 취재를 해야 되니까 뭐 취재하면 이 목소리 저 목소리 다 듣는데 어느 목소리가 더 옳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뭐 취재를 해보니까 당연히 이거는 이쪽이 다수인 것 같고 이게 옳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걸 확 얘기하기가 좀 부담스럽고 버겁다는 거는 뭐 저도 잘 압니다. 알면서도 앞으로도 계속 질문을 할게요. 어느 날 세 분 중에 한 분이 또 세 분 모두가 갑자기 뭔가 각성이 되셔갖고 난 이 얘기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가 반드시 올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김태환님, 주앵커님, 박 기자님 왜 힘들게 하세요? 흐흐. 그런데 곤란한 질문 계속해 주세요. 기자님들은 할 말 하셔도 됩니다. 알 권리가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박창원 기자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예. 정치부 가서도 얘기하세요. 예.
근데 제 개인 의견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전 누가 됐던 간에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빨리 치르고 리더가 한 명이 나와서 이 당을 좀 강력하게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자중질환하고 무기력한 모습이 너무 장기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희수 혁신위원장이 어제도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되고 이런 상황에서 아마도 그 절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그리고 비상계엄 탄핵 부분에 대한 명료한 사과 뭐 이런 내용도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을 위해서는 잘못된 과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단절하고 어떻게 가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에 누군가가 나와서 사과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으나 저는 그거보다 더 확실하게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이런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이 이루어지기를 저희가 바랬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저희 당의 당원 당규에 그 잘못된 과거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단절하겠다는 내용을 새겨 넣는 것입니다. 돌에 새겨 넣는 거죠. 저희 당원 당규 맨 앞장에 기본 정책 부분에다가 아예 우리가 이러한 잘못을 그동안 저질렀고 그것을 이제 확실하게 단절하겠다라는 것을 새겨 넣을 것을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묻겠습니다. 윤희수 혁신위원장이 구원투수로 투입된 거죠. 안철수 의원이 갑자기 또 그만두고 그러면서 야 국민의힘은 이제 정말 국민의힘에 가서는 혁신이라는 단어가 그 순수한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그 국민적 비판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자 윤희수 위원장의 결기 그런데 윤희수 위원장의 이 혁신안에 대해서 저는 오늘 쭉 봤더니 아주 극명하게 대립되는 반응이 나왔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저런 혁신안 갖고는 안 된다. 그런데 그 방식 왜 안 되느냐에 대한 접근 방법은 너무나도 다르더라고요.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오늘? 아직 못 봤습니다. 윤희수 혁신위원장의 안에 대해서 이쁜 말이다. 예. 이쁜 말 혁신위원회 그렇죠. 당이라고 했나요? 이쁜 말로는 혁신할 수 없다. 저거 이미 내가 다 했던 거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했고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뭐 하겠다는 거냐. 중요한 건 인적 청산이다.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나경원 의원의 이야기가 아까 김윤희 기자가 한 이야기랑 비슷해요. 똑같아요. 갈등과 분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저거를 당원 투표에 붙여서 이미 민주성도 결여된다. 당원들의 의사를 물었느냐. 그래서 윤희수 위원장이 묻자는 건데 저거 왜 묻지도 않고 덜컥 발표하느냐. 이렇게 하는 건 갈등과 분열이고 갈등과 분열로는 국민의힘을 버틸 수가 없다. 국민의힘이 버틸 수가 없다. 이게 지금 제일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른바 언더찐윤이라고 하는 그 세력이 있습니까? 박찬범 기자, 김윤희 기자 보시기에 언더찐윤이 있습니까? 정말 그 60명이 송원석 원내대표를 찍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 핵심적인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 된다. 그러니까 찐윤이라고 해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윤을 지칭하는 그 찐윤이라기보다는 한때 친윤이었다가 다 흩어졌다가 다시 구친윤계 중심으로 송원석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뜻을 같이 하는 일부 의원들의 그룹이 물밑에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뭉치면 국민의힘은 뭐 혁신파가 아무리 소리를 쳐도 결국 국민의힘은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흘러갈 거야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을 이른바 언더찐이라고 하는 겁니까? 네, 그런 것 같고 그들이 이젠 다수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쪽수로도 많으니까 여기가 이제 앞으로 주도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룹이겠죠. 쪽수만 놓고 보면요. 근데 그 방향성이 바람직하지는 좀 판단을 유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김윤희 기자도 뭐 그런 취재 해봤을 것 같은데 후배들한테 얘기 좀 들어봤어요? 언더찐윤이나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주로 이제 영남권 의원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정말 윤을 지금도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100% 다 아니라고 할 겁니다. 근데 윤하고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라기보다는 과거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던 영남 그리고 이제 뭐 서울대 뭐 이런 그
국민의힘을 그 지탱해 왔던 그 구주류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그분들의 세력이 아직도 아주 공고한 것이죠. 갑자기 언더찐이라는 표현이 언론에서도 이렇게 화제가 되고 또 뭐 배현진 의원은 그런 이야기도 뭐 최근에 휴대전화 바꾸는 의원들이 많이 늘었다. 이제 아마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김정일 기자 취재는 어때요? 네, 저는 그 언더친윤이라는 얘기를 김상욱 의원한테 제일 처음 들었어요. 맞아요. 예, 근데 김상욱 의원이 예. 예. 근데 김상욱 의원이 그때 탈당하기 이제 전이었는데 김상욱 의원이 그때 언더친윤, 찐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준 게 있었는데 네. 되게 재밌었어요. 네. 이들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수 엘리트 출신들이 아니다. 서울대 출신이거나 이렇지 않다. 그런데 그들이 국민의힘의 보수 정통 주류 세력인 건 맞다. 그래서 늘 간판을 달리하면서 자기네들이 큰 판, 큰 그림을 움직이는 아주 광고한 블록 세력이 있다. 그런데 그럼 그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광고한 블록으로 유지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영남권 의원들한테 정치 생명의 꿈을 계속해서 불어넣어주고 그걸 이어주는 그걸 실제로 숨을 불어넣어서 현실에서 조각을 해주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제도를 만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그런 광고한 그룹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심지어 그 얼굴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라는 얘기도 김상욱 전 의원이 했었습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혁신을 내심 웃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렇게 한다고 혁신 되겠어?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과객이네요. 지나가는 사람. 근데 그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당대표도 쫓아내고 또 이 사람은 안 된다고 연판장도 또 돌리고 의원들이 또 누구는 당대표는 해줬는데 또 하고 나서 또 공천 과정에서 말을 안 들으니까 또 중간에 그만두게 하고 또 비대위원장 임명하고 네. 한동훈 전 장관을 그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떠나게 됐고 떠났고 여전히 그들은 당에 남아서 당의 진짜 주인은 우리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 혁신은 안 되는 겁니까? 박찬원 기자? 저도 이제 취재를 해보면 내부적으로 그 초재선 의원들이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모임을 하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임의 멤버들을 보면 친한계는 없고 옛 친윤계였던 분들이 있고 그러면서도 그렇다고 이제 와서 윤 어게인을 하자는 건 아니고 이제 나름 우리가 친윤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목소리를 내자라 하는 그룹이 물밑에서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의 생각들을 들어보면 지금 뭐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쪽에서 말하는 혁신안에 대해서는 또 일부분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나중에 뭐 언더 찐윤과 이렇게 공통 분모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주류가 돼서 나중에 조금 더 목소리를 낸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파격적인 혁신은 전 좀 부정적입니다. 예. 나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예. 네. 김정일 기자 생각은 어때요? 네, 저도 비슷하고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쇼킹했던 얘기는 국민의힘 의원이 저한테 직접 해준 얘기인데 우리가 정말 김 기자가 제목에 쓰는 영남 자민련이라는 표현을 싫어할 것 같아?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지 않을 혁신은 유일하게 중대선거구제 영남 기득권을 깨트리는 제도 혁신을 받지 않을 거고 나머지는 다 받을 수 있는데 타이밍만 보고 있고 우리나라 인구 구도상 영남권의 지역구 의원이 많이 배정되어 있잖아요. 그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의 절반 이상이 영남이고 또 강남이어서 남남당이라는 표현을 요새 언론에서 많이 쓰는데 이게 과연 언론에서 우리끼리 이렇게 지적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걸로 되게 문제의식을 느끼고 비판할 것 같아? 라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의 107석, 108석 이거는 우리가 언제든지 가져가 갈 수 있어. 이건 시쳇말로 우리 기본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당연한 권리야인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근본적인 혁신의 길은 제가 느끼기엔 아주 멀고도 멀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경북 출신이고 그 당시에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2012년인가요? 상당히 당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그렇죠? 그 당을 쇄신하고 그 이전에 또 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그 와중에 그야말로 국민의힘이 어려운 상황에서 또 뭐 천막당서로 당사. 옮기고 네, 그랬죠. 막 이랬던
그러니까 대구 경북 출신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당을 혁신하고 쇄신하고 당 이름도 바꾸고 색깔도 바꾸고 아마 빨간색을 그때 도입한 것 같은데 네. 2012년인가. 네, 새누리당. 그런데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대구 경북 출신의 누군가가 나서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스스로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른바 언더찐윤인지 뭐 친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른바 줄이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보기에 참 배신이라고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향해서 했던 배신이라는 이 단어 하나가 그다음부터는 올바른 목소리 혹은 쇄신해야 된다, 바뀌어야 한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김윤희 기자가 아까 처음 얘기했지만 이게 배신, 갈등, 분열 다 이걸로 딱 규정 지으면은 더 이상 이 당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뭐 그런 현재 상황 아닌가 싶은데 김윤희 기자 어때요? 아까 이야기한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이분들은 사실 바뀔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영남 이런 지역 기반도 굉장히 탄탄하고 숫자로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크게 바뀔 이유가 없고요. 다만 이분들의 약점이 대중 인지도가 없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본인들이 자력갱생해서 뭐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이런 역할은 할 수가 지금 없기 때문에 항상 이분들은 예전부터 반기문 그리고 윤석열, 한덕수 이렇게 이제 외부에서 굉장히 저명 인사들을 찾아서 자신들의 얼굴로 내세워 왔거든요. 계속 이제 새로운 자신의 얼굴들을 찾아 헤매는 그런 분들이 그런 움직임을 계속 이어왔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새롭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사라지고 나면 또 다른 분을 모셔오면 되고 그분들도 한덕수 총리도 지난번에 이제 잘 안 됐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얼굴을 또 모셔오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렇게 변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할 겁니다. 예, 변해야 될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한다. 이 언더찐윤들의 특징이 기자들 뭐 취재에 응해서 언론에 자기 이름 나오고 자기 얼굴 나오고 이런 걸 별로 바라지 않는다면서요? 원래 정치인들이 그런 걸 되게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래서 언더친윤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거죠. 네. 특이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나와도 나는 공천 받을 거고 공천 받으면 무조건 또 국회의원 된다. 뭐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럼 언더찐윤의 핵심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누구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네요. 진짜 누군지를 확인을 한 건 아니시네. 짐작은 하지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니셜 J. J 이니셜 J. 이선희 씨의 J 얘기는 생각이 나는데 J. 김정일 기자는 혹시 뭐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까? 저도 방금 김윤희 기자 말씀하셨던 J 이렇게 J. 네, 동감하는 편입니다. K가 아니고 K도 오히려 이른바 쌍권이라고 했던 두 분은 오히려 그냥 얼굴이었고 실제로는 뒤에 다른 분이 있다. 네, 그리고 저는 L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J와 L. 네. 다 그럼 영남에 있는 분들입니까? 네. 박찬원 기자 혹시 떠오르는 이니셜 있습니까? 저는 뭐 여러 명이 떠오르긴 하는데요. 예. 제가 맞는 게 두 분 기자님 같은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저도 좀 첨언하자면 이분들이 왜 혁신에 대해 부정적이냐를 생각하면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보다는 그에 앞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것에 대한 책임을 친한계들한테 강하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도 비상계엄 잘못된 거 알겠는데 예. 어떻게든 이재명 정부 탄생을 막으려면 탄핵 소추안을 부결시켰어야 되는데 이 내부의 일부가 동의를 해가지고 가결된 거에 대한 아직도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인식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자, J와 L이 누군지 저는 방송 끝나고 이 두 분한테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우리 청취자분들도 잘 생각해 보셔서 다음 주에 방송할 때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지 한번 저희가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변영호, 강인규, 김명환님, 김윤희 기자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게 시원시원하시네요. 다른 분 얘기하실 때 경청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또 기자님들 얘기 흥미롭습니다. 현상만님,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패해야 진짜 혁신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면서 김영동 씨의 어디로 갈 거나라는 아주 오래된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현 상황을 보여주는 노래가 아닐까 싶은데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주영진의 뉴스 직격 이번 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